자, 새벽 시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방송을 하다가 이제 튕겨져 나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재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설명을 들어가다가 이제 멈춰졌죠. 포스코 케미칼의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도 조금 전에 이제 에코프로와 비슷한 기준이 돼요. 에코프로와.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기준에서,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거는 저평가는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저평가는 아닌데 그것이 저평가인 것처럼 명분을 잡고, 또 2차 전지 전체적인 기준에서의 그 기준점이 또 잡히고 하면서 상대적인 초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정책주들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좀 놓고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찌됐든 포스코 케미칼부터 본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카카오페이나 이제 카카오뱅크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자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도 좀 놓고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보고 나머지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진행할게요. 포스코 케미칼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체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자주 녹화를 했기 때문에. 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리고 요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지금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이 이벤트는. 그리고 라이브 방송 VVIP 방에 오셔서 저런 수익을 꼭 가져가십시오. 꼭 챙겨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포스코 케미칼은 이렇습니다. 전화는 지금 다 하셔도 돼요. 뭐 새벽이든 몇 시든 뭐 여러분들이 절실한 거니까 그잖아요. 일단은 그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는 지금 7월 28일 날 시가총액 9조였어요. 그 9조 원 수준의 종목을 하루에 20%를 땡겼죠. 그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GM 쪽에 13조 원대의 수주, 양극재 수주, 그것이 이제 명분이 돼서 메이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뭐 하루에 20%의 폭등 변동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도 뭐 이렇게 8%대 시가총액 뭐 11조, 12조, 13조 이런 기준에서, 11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4조, 15조, 16조, 17조 이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은 시가총액이 18조 수준이고 시가총액 17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이게 이제 역순으로 돼 있는데 11월 3일 오늘 것까지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걸 좀 빼먹었네요. 이 부분은 이제 직원분들이 빼먹은 것 같고, 여기서부터 10월 6일부터 보시면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뭐냐면 18만 8천 원대, 18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21%가 빠져요. 9월 중순 조정, CPI 발표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급격히 빠지죠. 그렇게 빠지면서 21%, 거래일수로 5거래일 만에 한 15%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 나서 이제 되돌리는데 수급을 바탕으로 되돌려요. 근데 이쪽은 진짜 명분이 많아요. 똑같은 2차 전지여도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10월 6일 기준에 15만 4천 원, 뭐 15만 7천 원, 그 다음 16만 원, 또 17만 원 계속 맺습니다. 18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 싫어도 맨날 매수 문자 나오니까 어느 시점 딱 도달하면 지금 사도 늦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결론적으로 그 처음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그 시가총액 17위까지 올려진 상태인데, 응? 주가가 들어 올려진 이유, 명분들이 있어요. 그 명분들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은 제한적이에요. 실적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 상태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뭐 매출이 사상 최대치, 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치 1조 넘었다. 그게 재료인가요? 호재인가요? 명분은 될 수 있죠.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를 넘겼네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시가총액 18조짜리에 매출이 1조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1조다? 그러면 4개 분기 다 합치면 매출이 4조야? 매출 4조뿐이 안 돼, 18조짜리가. 물론 이제 그것을 성장주 기준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응? 이렇게 놓고 봐보세요. 부담되죠. 과도하죠. 응? 부담되죠. 과도하죠. PBR, PER. 그러니까 부담되고 과도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카카오나 네이버 작년에 그 초강세를 띨 때, 응? 그때 기준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종목의 기준처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결론은 그 프리미엄이 깨져 내려갈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윤정두가 기술적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라고 매도 사인을 드리면, 그럼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 정리를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면 돼요. 응?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도 당장이라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스코 케미칼의 스타트 시발점은 그 이전에 이제 추세의 강세도 있었지만은 불을 질렀죠. GM 쪽에 양극재를 공급한다. 13조 8천억 수준. 응?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뭐 3년치 계약 그 물량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러고 나서 8월 17일 날 전체 시장에 폐배터리 광풍이 불어요. 근데 실체가 없어요. 폐배터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폐배터리가 중국 쪽에서 원재료를 못 갖다 쓰니까 폐배터리라도 갖다가 써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에이, 그게 될 것 같으면 옛날부터 그렇게 썼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부분이 뭐예요? 폐배터리의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그 활성화하겠다 해서 하다못해 전남 도청까지도 우리도 폐배터리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야, 그럼 폐배터리라도 사용을 하게끔 뭐 어떤 그런 응? 기준을 만들어라, 분위기를 잡아줘라, 뭐 이런 기준이 됐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카카오도 카카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현대차 기아도 폐배터리, 응? 현대차 기아도 우리도 폐배터리, 삼성 SDI도 폐배터리.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 주가의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어떤 게 잡혀요? 응? 세비캠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코스모화학 폐배터리. 그래서 그 다음 범위가 에코프로 폐배터리, 포스코 케미칼도 폐배터리. 그런데 윤정두가 이때 당시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자, 포스코 케미칼은요 자체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어서요, 포스코 그룹의 공급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미 쪽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기 굉장히 용이하다. 다른 쪽은 지금 뭐 솔직히 응? 수입 다변을 못 해가지고 야, 이 큰일 났는데 중국에서 갖다 쓰다 이거 중국 거 쓰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요 완전히 이제 이쪽은 대박 난 거죠. 자체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만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의 흐름에서는 미국 쪽의 그 중국에 대한 제재, 어?
중국 관련된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은 상당히 완화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응? 에코프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민주당 정부 정책 자체가 강경책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다시 관계 개선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만약에 진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은 어려워지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관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인 공급망을 다 필요 없이 중국 걸 또 써도 돼 분위기가. 그럼 뭐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깎여져 나갈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그때 돼서 그거는 고민하자. 그리고 그때 돼서는 윤정도가 시키는 대로 응? 차익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옆에서 뭐 이거 끝내주고요. 이거 끝내주고요. 뭐가 끝내줘? 저평가가 아닌데 뭐가 끝내줘요? 응? 그 원재료 북미 조달 부분에 가장 그 유리한 조건에 놓여져 있고 그것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실질적인 부분은 포드사에서 9월 20일 날 비밀리에 포스코 회장, 포드사 회장 비밀리에 방한을 해서 미팅을 했죠. 우리가 간 게 아니고 그들이 왔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매출처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망을 잘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 중에 하나가 형성이 된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실적은요. 공시실적 매출 1조 넘긴 거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컨센서스보다 월등히 높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아요. 맞는데 저평가냐? 아니다. 그것만 좀 제대로 놓고 보자라는 거죠. 응? 그래서 잘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은 수주, GM사와의 수주, 공급계약. 두 번째 기준에서는 폐배터리. 세 번째 기준에서는 분기 첫 매출 1조 실적에 대한 내용. 그러고 나서 또 마찬가지야. 추가적으로. 응? 추가적으로 뭐 실적 부분도 계속 노출이 됐었고 여러 가지. 결론은 단계별로 우리는 다 본 거예요. 수주, 그 다음 폐배터리, 그 다음에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당연히 실질적인 수혜, 그리고 포드사와의 또 추가 계약 설정, 그리고 매출 1조를 넘는 실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이죠. 뭐 매일매일 응? 거의 뭐 하루도 안 빼고 거의 매일매일. 응? 그렇게 해서 여러 장의 매직 계산기가 당일날 변동성이 확대될 때 매수가 계속 나가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15만원, 16만원, 17만원, 18만원, 19만원, 20만원, 21만원, 22만원, 23만원까지도 계속 매수. 응? 계속 매수.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움직이느냐만 명확히 알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온갖 기술적 분석을 다 해봐도 추세 강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응? 꺾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공포감에 떨지 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세 부분으로 놓고 보면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응? 저평가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 속에서 싹 지우세요. 그러면 어려우면 싹 지우시고 윤정두가 장중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매수 신호 드리면 편입하시면 돼요. 또 차익 실현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차익 실현 하시라면 차익 실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유무료와의 차이가 일부 발생될 수 있고 시차가 날 수밖에 없죠. 녹화를 떠서 올려드려야 되고 하니까. 유료방에서는 이제 뭐 문자 받으실 수 있고 카톡방에서 운영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지금의 수급, 누적 수급 얼마예요? 344만 주잖아요. 주식 수가 몇 주예요? 7,750만 주입니다. 7,750만 주. 그럼 7428, 7428. 얼마예요? 4%대에 매집이 됩니다. 4%대.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5,600억 수준. 4.6%, 5%에 가까운 매집이죠. 개인들이 16만 1,000원의 물량을 뺏겼다. 프리미엄이 높긴 높아요. 그렇긴 할지라도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는다면은 오늘 그 1시 27분에 설정해드린 목표 주가 1차, 2차는 다 넘겼어요. 20만 4천원, 22만 1,000원은 기존에 3차 목표 주가는 어떻게 돼요? 50%는 25만 5천원. 일단은 1차적으로 25만 5천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해서 포스코 케미칼은 들여다볼 수 있다. 캔들 기준의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뭐 이런 기준점 전부 여러분들 교육용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저때 상승 잉태 확인형만 제대로 배우셨어도, 또 변형, 또 삼선전환만 제대로 배우셨어도 17만 원에 편입할 수 있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도 정리를 해드리면,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은 일단은 편입 설정 범위 가능하다. 왜? 거래가 수반돼 있는, 누적 수급이 또 수반돼 있는 그런 종목의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실 수 있다.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명분이나 이런 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스코 케미칼. 잠시만요. 운동만 한다고 자기 관리가 되나? PT파도 메모파도 100으로 채워야 100으로 완전하다. 운동 완성 100이면 100, 더 단백. 너도 100%로 채워봐. 얘 만나기 전에 연애 잠시만요. 곰플레이가 안 좋은 게 다른 걸 깔아놔야 될 것 같아요. 플레이를 시키면은 광고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하겠습니다만